여러분,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혈압약을 빠지지 않고 먹고 있으니까 이제 혈관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는 것 아닐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합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더더욱 그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지만 혈관 관리도 계속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잘 먹고 있는데도 왜 혈관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처방되는 치료약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일반인이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아닙니다. 의사가 고혈압 진단을 내리고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처방되는 약이며 혈압을 안정적인 범위로 유지하여 심장과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혈압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혈압약은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은 계속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압력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탄성을 잃게 됩니다. 심장 역시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혈압약은 이러한 압력을 낮춰 혈관과 심장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작용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약은 혈관을 이완시켜 넓혀주고 어떤 약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며 또 어떤 약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혈압약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혈압 수치와 혈관의 상태는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압은 말 그대로 현재 혈액이 혈관을 지나갈 때 만들어지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혈관 질환은 혈관벽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동맥경화라는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됩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얇은 세포층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조금씩 손상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흡연을 하거나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내피세포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벽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플라크라는 덩어리가 형성되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압약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은 하지만 이미 시작된 모든 혈관 변화를 완전히 되돌리는 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통해 압력을 낮추는 것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혈관 건강은 혈압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운동량, 식습관, 수면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잘 복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위험 요인이 계속 남아있다면 혈관 질환은 천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혈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의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혈관 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LDL 콜레스테롤,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 벽 안쪽으로 침투해 산화되면서 플라크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혈압이 정상 범위에 가깝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 관리뿐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관리까지 함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염분 섭취가 많은 식습관은 혈압을 다시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운동 부족은 혈관 탄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역시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과 심혈관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 건강은 약 하나만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생활 요소가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혈압약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체 관리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약 복용의 규칙성입니다. 혈압약은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이 며칠 잘 나오면 약을 건너뛰거나 스스로 용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혈압은 하루 동안에도 상당한 변동을 보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간에 약효가 충분히 유지되지 않으면 혈관에 다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약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진통제나 감기약, 특정 건강기능식품은 혈압을 높이거나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체내 수분이 증가하고 혈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이나 건강식품을 시작할 때는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혈압약은 매우 중요한 치료 도구입니다.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심장과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혈관 건강은 혈압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혈당, 콜레스테롤, 생활습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잘 복용하고 있더라도 혈관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약은 관리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약과 함께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할 때 혈관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 5가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 습관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